1000만 원도 100만 원도 가능한데 결국 큰 돈 벌려면 이 시드머니가 커야 돼요. 100만 원 가지고 2배 해봐야 100만 원이고 당연히 기분 좋은데 인생이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1억 가지고 2배 벌면 2억이 되는 거고 10배 벌면 10억이 되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시드머니가 1억이 넘으면 적절하게 좀 할 필요는 있겠죠. 시장이 흔들릴 때 개인 투자자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시장이라는 게 영원히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흔들려요. 흔들리고 뭐 강세장에서도 흔들리고 뭐 하락장은 하락장대로 계속 흔들리는데 이렇게 이제 흔들릴 때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왜 흔들릴까 이 원인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주식시장이 이렇게 계속 오르다가도 중간중간 조정을 받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끝나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흔들리다가 그냥 강세장이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을 때가 2700인데 지금 3800까지 왔고 거의 4000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올랐죠. 이 오르는 배경이 뭘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 코스피 5000 보내겠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셨지만 정부가 이제 의도적으로 주식 부양을 좀 하고 있죠.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데 AI 수혜를 그냥 톡톡히 누리고 있는 거 이 부분이 있고 세 번째가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좀 다 돈 풀고 있죠. 그래서 돈이 녹아내리니까 금값도 올라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 때문에 사실 주식도 같이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조건들이 지금 뭐가 바뀌었냐? 아닙니다. 이게 계속 이어질 거예요. 아직도 정부의 주식 부양 의지는 뭐 이제 정권 바뀐 지 몇 달 되지도 않았고 돈은 계속 풀고 있고 거기에 AI 반도체 사이클 이제 시작이고 이 세 가지 축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주가가 너무 올라서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지금 당장 뭐 증시가 좀 한번 크게 빠진다 이랬을 때 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승에 대한 뭔가 기준이 바뀌었냐? 그게 아니라면 전혀 여러분이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주가는 흔들려도 여러분이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꾸준히 들고 가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좀 주가 빠지니까 아직은 상승이 유효한 장이니까 주식을 더 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빠질 때 그럴 수 있는 거고. 근데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조건들 중에서 뭐가 좀 바뀌어 버렸어요. 갑자기 뭐 AI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점점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 예. 정부 정책도 이게 좀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증시에 우호적인 정책을 하다 말아버렸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이제 조금씩은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흔들리는 거를 이걸 일시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이거 뭔가 조건이 바뀌었다. 그러면 근데 주가는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적절하게 현금 비중을 늘리셔가지고 리스크 관리 또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때 저는 좀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 지금 이 올라가는 사이클이나 내려가는 사이클의 어떤 기본적인 이 전제가 무너졌는지 그대로 유지되는지 그걸 먼저 항상 좀 파악을 하고 급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시장 흔들릴 때 종목도 같이 흔들리잖아요. 막 이게 흔들릴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가 가진 종목이 그냥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거면 괜찮아요. 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수가 오는 데가 갑자기 급락했어요. 뭐 이유 없이 그럼 같이 빠지겠죠. 빠졌는데 삼성전자 실적 여전히 좋고 반도체 사이클 좋고 그렇다면 전혀 그 기준점이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갑자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테슬라 수주를 얼마 전에 받았는데 뭐 이런 거죠. 테슬라 수주가 또 취소됐다 갑자기. 뭔가 이제 삼성이 그 테슬라의 반도체를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그게 뭐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큰 이제 악재가 되는 거죠. 뭔가 삼성전자에 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그 회사 주가가 흔들렸다면 이제 그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하든가 뭔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아닌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점검을 해야 될 거는 이 기업이나 이 시장이 움직이는 그 중심축 이 추가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그런 지금 상황인지 이게 약간 그 방향이 변경된 건지 그거를 항상 좀 계속해서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금액을 나눌 때 어떤 기준을 두는 게 바람직한가요? 근데 투자 금액을 나눌 때는 일단은 이제 본인의 성향도 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제 금액 자체도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무조건 억대 이상은 모으라 그러거든요. 투자도 되게 그러니까 뭐 1000만 원도 가능하죠. 뭐 1000만 원, 100만 원도 가능한데 소액으로도 가능한 게 주식의 장점인데 결국 큰 돈 벌려면 이 시드머니가 커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가지고 2배 해봐야 100만 원이고 물론 100만 원 가지고 10배에서 1000만 원 벌면 좋죠. 당연히 기분 좋은데 인생이 바뀌진 않습니다.
천만 원 됐다고. 근데 1억 가지고 2배 벌면 2억이 되는 거고, 그죠? 10배 벌면 10억이 되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금액은 저는 좀 억 단위로 이렇게 어떻게든 좀 시드머니 모으는 걸 좀 권유를 드리고, 만약에 내가 시드머니가 1억이 넘으면 금액이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배분을 좀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1억 단위면 저는 물론 좀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두 종목밖에 안 해요. 집중 투자 하시거든요. 근데 뭐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 뭐 이렇게 주식에 아주 뭐 이렇게 고수분이거나 그러진 않으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게 투자하신 분들일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 3개에서 4개 종목 정도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억이면 뭐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좀 분산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뭐 나는 반도체 하나 사겠다. 나는 뭐 예를 들면 뭐 증권사 한번 투자해 보겠다. 뭐 아니면 나는 은행주를 해 보겠다. 자동차. 이렇게 한 3-4개 정도로 이렇게 분산을 해서 뭐 각각 2천이든 3천이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거 근데 반도체가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러면 뭐 사실 뭐 3-4 종목 할 필요 없이 그냥 반도체에만 뭐 예를 들면 절반을 그냥 놓고 나머지를 이제 분산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기준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이건 다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만약에 1억 이상 된다면 한 3개에서 4개 정도로 나누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 금액이 좀 낮아요.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 보통 우리 한국에서 예전에 그 자료 보니까 제일 평균적으로 많은 게 3천만 원 가지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일 많대요. 근데 3천은 그렇게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 3천만 원 가지고 하는데 너무 분산하면 이게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라리 금액이 좀 적을수록은 그냥 집중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어느 특정한 1개나 2개 종목이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좀 승부를 봐서 이렇게 좀 불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시드머니에 따라서 물론 뭐 10억 넘고 20억 넘으시면 훨씬 더 분산하는 게 좋죠. 당연히 그때는 뭐 6개 7개로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1억을 기준으로 해서 1억 이하로는 좀 소수의 기업으로 이렇게 너무 나누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1억 이상부터는 조금씩 뭐 최소 3개에서 많으면 한 6, 7개까지 분산하셔가지고 하시면 좀 어떨까? 다만 자기의 성향에 맞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식은 해야 되는데 손실 보는 건 좀 싫고 너무 또 한두 개 사는 거 무서워하고, 그래서 이렇게 분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자기 성향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갖고 있더라도 1,000만 원에 10종목이면 100만 원씩이니까 좀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 아니지만, 근데 그분은 그게 성향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뭐 자기 성향에 맞게 그렇게 10종목 나눠서 하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금액별로 한번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그 가장 자주 한다는 뭐 실수보다도 그 매수하실 때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많으세요. 너무 그냥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하세요. 그러니까 좀 실수란 표현은 그런데 그냥 이제 좀 신중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우리 스마트폰 하나를 고르더라도 정말 신중하잖아요. 뭐 갤럭시 살까, 아이폰, 이거 좀 더 싸게 파는 대리점 있나? 이렇게 막 찾아도 많이, 뭐 좌표 찍고도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어떤 물건을 살 때 되게 신중하게, 그래도 최대한 가성비를 노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서치라 그러죠. 검색도 하고 하시는데, 주식 투자 안 그래요. 주식 투자는 일단 좋아 보이면 그냥 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특히 주변에서 누가 이 종목으로 돈을 많이 벌었대더라, 이런 이제 소문이 나면 그거를 좀 뭔가 이거 뭐 누가 또 샀으니까 당연히 괜찮겠지. 또 특히 어떤 뭐 유명한 전문가가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를 해요. 아니면 정말 주식 할 때마다 막 수익 나는 뭐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근데 그 친구가 이걸 막 좋다 그래요. 그러면 그냥 검증도 안 하고 그냥 사버립니다. 그런 이제 실수죠. 어떻게 보면 실수인데 되게 많이들 하세요, 그런 거를. 근데 사실은 이 실제 어떤 이제 슈퍼겜이나 이런 이제 주식의 고수분들이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그거를 실제 개인 투자원한테 알려주고 같이 매매를 해도요 수익이 절대 안 난대요. 그러니까 그 잘하시는 분은 계속 수익 나는데 옆에 따라해도요 수익이 안 나요. 왜냐면 자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따라만 하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게 따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뭔가를 노하우를 만들어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고 해서, 남들이 어떤 분위기, 누가 잘하니까 그냥 저거 사면 수익 나겠지, 되게 매수를 좀 쉽게 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특히 요즘 같은 장이 그렇죠. 왜냐면 뭐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사는 거죠. 뭐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요즘에 다 삼성전자 얘기하니까 전자 사면 돈 버는 거 아니야? 너무 이제 쉽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적어도 전자가 뭐 이제 삼성전자 모르시는 분은 없지만, 내가 삼성전자를 만약에 지금 산다면 누가 좋다고 해서 살 게 아니라, 만약 제가 좋다 그랬고 얘기는 한다 하더라도 저 염승환 전문가가 좋다고 했지만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 직접. 진짜 삼성전자 그러면 저 사람 말이 맞아? 주변에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 있으면 알아보시고.
뭐 없으면 요새 뭐 챗GPT도 있고 정말 좋은 이 정보 창고 진짜 많아요. 뭐 유튜브도 많고. 그러면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은 또 전문가들을 검색해 보세요. 다 삼성전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색해 가지고 그거 하는 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 내시면 돼요. 그 이틀 늦게 산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천천히 하자. 우리가 뭐 진짜 맛집 갈 때도 그렇고 다른 것들은 다 좀 이렇게 뭔가 좀 디테일하게 검색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신중하게 되게 선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식 투자할 때는 너무 성급하게 그냥 이렇게 매수 버튼을 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실수가 좀 가장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이제 투자하실 때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 적어도 자기가 한번 또 명백하게 좀 조사를 해보고 투자하자. 그래서 본인이 그걸 이해하고 투자하시다. 아, 반도체 사이클이 이래서 좋구나 지금. 아, 그럼 이게 쉽게 꺾일 게 아닌데? 그러면 삼성전자를 그냥 하셔도 돼요. 그게 틀리더라도. 근데 그냥 단순히 그냥 좋다는 얘기만 듣고 사는 거랑 이거는 진짜 천지 차이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벌어져요. 그래서 꼭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언제 다시 조정하는 게 좋나요? 포트폴리오 비중은 사실 이제 금액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한 가지가 그거죠. 이제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시장에 한 번씩 갑자기 변화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23년도에 그때 2차 전지가 엄청 좋을 때 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3년도에는 정말 배터리주들이 정말 뜨거웠죠. 그때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는데 어느 날 이제 배터리주들이 고점을 찍고 이렇게 좀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중국이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을 했고 전기차가 좀 생각보다 안 팔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생기면 내가 예를 들면 이제 기존에 2차 전지로 정말 포트의 비중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7이고 뭐 예를 들면 은행주가 3 정도 들어가 있다고 쳐볼게요. 7대 3으로. 그러면 근데 갑자기 2차 전지에서 뭔가 안 좋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실제로 전기차가 좀 안 팔려요. 안 팔리고 실적도 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엄청 올랐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이 포트 조정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금액과 별개로 내가 너무 2차 전지에 집중돼 있다면 이걸 좀 줄이고 예를 들면 이제 은행주라든가 조금 뭐 다른 쪽으로 아니면 현금을 확보하시든가 그런 식으로 바꾸고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또 이제 이건 시장이죠. 22년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지고 물가가 엄청 오른 적이 있잖아요. 그때 물가 오르면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겠죠. 금리 인상하면 주식시장은 안 좋아요. 다 예금합니다. 예금 이자를 많이 주니까 예금하지 주식 투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금리 크게 오르는 거 물가 때문에 그게 2022년 사이클이고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 아파트 값도 빠졌어요. 심지어는. 네. 그 정도로 자산시장이 안 좋을 텐데 근데 뭔가 그런 변화가 생길 때는 주식 비중은 당연히 줄여놔야 되겠죠. 그런 걸 보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결국 금액별로도 하나의 좀 조정도 있지만 변화가 생겼을 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조절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뭐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아까 전력기기나 원전을 많이 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 단기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상승에 대한 어떤 조건들이 바뀐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럼 그대로 그냥 유지하시면 돼요. 포트폴리오 비중을. 전혀 조절하실 필요 없는데 갑자기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반대되는 그런 어떤 이슈들이 터졌다. 그럴 때 일부 조정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내가 이제 포트를 어느 정도 잘 구성을 했는데 이건 워런 버핏이 했던 얘기죠. 딱 봤더니 내가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더 좋은 게 보여요. 요걸 투자하면 훨씬 더 지금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아. 그런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하셔야 돼요. 이게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물론 더 좋은데 삼성전자에 뭐 예를 들면 공급하는 뭐 그런 회사가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 회사 주가도 많이 못 올랐는데 앞으로 한 몇 달을 봤을 때 삼성보다 최소한 30-40% 더 오를 것 같아요.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본인이 그런 조사가 끝났으면 전자를 팔고 가셔야죠. 그런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제 조절할 때는 또 한 가지가 워런 버핏이 했던 것처럼 더 나은 게 발견됐을 때는 그건 주저할 필요는 없어요. 이 기대 수익률이 이게 높다면 그때 또 포트를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절대 없지만 그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그래서 항상 투자하실 땐 되게 유연하셔야 돼요. 영원히 이 포트를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뭐 막 몇십 년 투자하는 뭐 코카콜라 같은 것도 있지만 뭐 그건 코카콜라니까 성공을 한 거지 뭐 영원히 기업이 막 10년, 20년 성장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적절하게 비중은 항상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조정을 꾸준하게 해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 보고서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증권사 보고서는 저는 많이들 보셨으면 좋을 게 왜냐면 이제 각각의 그 스페셜리스트들이에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고서 쓰시는데 진짜 많은데 뭐 예를 들면 경제 상황 분석하신 분 있죠. 주식 시황 말씀하신 분 있죠. 조선주만 분석하신 분이 있고 반도체만 각각의 특수한 그 업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보다 당연히 지식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정보도. 근데 그거를 이 보고서란 형태로 담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그거를 잘 좀 활용하시면 내가 몰랐던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는 계속 업데이트거든요. 왜냐하면 뭐 기업이라는 건 매번 변하니까 기업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주가 오른 지 한 달 됐어요. 정말 못 갔거든요. 지난 몇 달 못 가다가 한 달 만에 주가가 6만 원에서 9만 원 갔습니다. 순식간에. 근데 그런 것들을 또 포착할 수 있는 게 그런 증권사 리포트를 이용하시면 그런 것들을 적어주거든요. 이렇게 어떤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증권사 리포트는 저는 매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리고 이걸 꾸준히 봐야 변화가 보여요.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도 안 보다가 어떤 리포트를 봐요. 그럼 과거의 그 스토리를 모르잖아요. 그럼 이게 과거보다 어느 정도 레벨로 좋은지를 몰라요. 근데 매일 보시다 보면 이게 애널리스트가 이거 되게 평범하게 그동안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딱 봤더니만 갑자기 세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바뀌어버린 거죠, 시각이. 그런 경우는 주가 되게 많이 오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꾸준하게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를 볼 때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 그 리포트 내용에서 뭔가 이제 우리가 생각 못했던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 나올 때가 가장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아는 내용들, 뭐 요새 AI 좋습니다, 뭐 AI 투자 많이 합니다, 이제 이거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고서를 봐도 새롭진 않아요. 근데 이 AI 어떤 투자 말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뭐 샘 알트만이 한국 와가지고 투자를 지금 엄청나게 좀 하고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저기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지금 갑자기 많은 국가들이 또 AI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막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게 샘 알트만이 투자하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국가가 또 나와가지고 투자를 더 늘린다. 이건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붙게 되면 새로운 또 스토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 말고요, 좀 몰랐던 내용들이 이렇게 첨부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파괴력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보고서 보면서 제일 좀 눈에 들어왔던 건 뭐냐면 배터리 기업들이에요.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 되게 안 좋았죠. 전기차 안 팔리니까. 그래서 하염없이 빠졌는데 요새 갑자기 주가가 뭐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2차 전지가 배터리죠. 근데 전기차에 들어가지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요게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게 전기를 만들면 저장을 해놔야죠. 왜냐면 뭐 태양광 풍력은 날씨에 따라서 전기 생산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기가 만들어질 때 이거를 만들어 놓고 저장하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 배터리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ESS라고 하는데, 근데 이 ESS 장치는 중국이 세계 1등인데 갑자기 미국이 ESS를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를 중국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중국 거 쓰지 말고, 중국 아니면 우리밖에 못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면 이거 우리나라 ESS 배터리 만드는 기업들 수혜받겠네. 근데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기업이 같이 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스토리가 하나 형성됐고, 그 다음에 ESS 이게 왜 또 하나 또 최근에 이슈가 됐냐면, 아까 제가 이제 지난 일부 시간에도 이 원전이나 뭐 전기 얘기하면서 AI 데이터 센터에 전기가 끊임없이 공급돼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전기를 가장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거는 ESS예요. ESS를 딱 깔아놓고 거기다 배터리 저장해 놓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딱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보조 전력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AI 수요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 내용들도 보고서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됐는데 AI 수혜, 중국 규제 수혜,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 못했던 수혜거든요. 이게 갑자기 이제 스토리가 여기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만 봤을 때는 답답했던 이 2차 전지 회사들 주가가 갑자기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스토리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고서를 볼 때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건 새로운 내용들, 이런 어떤 스토리다. 2차 전지 안 좋으니까 계속 안 좋겠지 이게 아니라, 그럼 좋아질 게 뭐지? 근데 뭐 보고서를 봐도 안 나와요. 그러면 아닌 거죠. 근데 갑자기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조건이 보고서에 담겨서 있다면 이거 내가 몰랐던 내용인데? 좋은데? 그러면 투자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결과가 되게 좋았겠죠. 뭐 악재도 마찬가지예요. 뭐 좋은 얘기만 나오다가 갑자기 이 회사 생각보다 지금 이번 분기에 실적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면 또 그것도 악재거든요.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지만 그 악재 내용들이 이제 새롭게 나오게 되면 주가도 반대로 급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주목해야 될 거는 새로운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 기존 내용과 이렇게 비교해 봐가지고 그런 것들을 항상 주목하시고 좀 바라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심리가 흔들릴 때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투자 심리가 이제 흔들릴 때는 대부분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움직일 때요. 뭔가 갑자기. 그리고 뭐 주가가 뭐 예를 들면 10% 올랐다 1% 빠지면 안 흔들리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장중에 어떤 기업 주가가 5%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순식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투자들이 뭐 주가 오를 때는 그래도 뭐 당연히 주가 오르니까 뭐 기분도 좋고 대응을 좀 잘 하시는 편인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폭락할 때는 되게 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찾아보죠. 이거 왜 이러지? 뭐 내가 모르는 악재 있나?
되나? 그리고 감정이 또 휩쓸려요. 이렇게 막 계속 빠지는 거 보면은 내가 뭔가 잘못 샀구나. 그래서 제일 좀 피해야 될 거는 그런 주가 급락 나왔을 때 그냥 고민도 안 하시고 파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팔아요. 예, 이거 뭐가 내가 잘못 봤다 이러면서 그냥 비중을 팍팍 줄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뭐 예를 들면 트레이더예요. 오늘 사서 뭐 오늘 팔고 단기 매매하시는 그런 분들이야 시세를 보면서 하는 거니까 뭐 내가 뭐 한 3, 4% 수익 내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한 5% 빠져 그럼 무조건 손절하셔야죠. 그런 분들은. 근데 그건 이제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은 그런 트레이더가 아니라 자산 증식 목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하시니까 장기 투자로. 그래서 어떤 기업을 내가 보유했을 때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막 급변동을 할 때 꼭 한번 그거를 바로 매도나 이런 거 버튼 누르지 마시고 조금만 조사를 하세요. 이거 도대체 왜 이런가? 얘 왜 빠지지? 예. 그래서 요즘에는 뭐 텔레그램도 많고 유튜브도 많고 뭐 신문 기사에도 그런 것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검색만 해도 어느 정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 이제 정보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신 다음에 뭐 그게 큰 문제가 아니다 그냥 일시적인 뭔가 악재라든가 이런 경우는 오히려 그건 팔 게 아니라 사야죠.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투자 심리가 이제 흔들릴 때 제일 피해야 되는 거는 내가 제일 모를 때가 좀 공포스럽거든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만 계셔야 돼요. 액션을 취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 진짜 그 겁에 질려가지고 막 그냥 아무 액션이나 다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는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성적인 판단을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 심리가 흔들릴 때는 저는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예 주식시장 닫고 주식을 보지 마세요. 그리고 그 원인을 찾으세요. 아니면 조금 기다리세요.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다른 걸 좀 하시다가 다른 일을 하시던가 뭐 아니면 뭐 어떤 그 고수분들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슈퍼개미분이 하셨던 얘기인데 자기는 이렇게 흔들리는데 뭔가 내용을 몰라요. 그럼 그 시간 동안 그냥 만화책 봐버린대요. 예, 그냥 차라리 만화책 보는 게 훨씬 낫지. 왜냐면 자꾸 잡생각이 드니까 그냥 파는 경우도 되게 이게 자기 감정 조절하려고 차라리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책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니면 게임 하시는 분도 있고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알아요. 이건 뭔가 안 좋아. 내용 찾아봤더니 이건 팔아야 돼. 그러면 액션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단지 빠진다는 흔들린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이 투자 의사결정은 하지 말자. 그걸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요즘에 이제 주식 시장이 좀 뜨겁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한국 시장이 요새 좀 어색할 정도로 너무 뜨거운데 그래서 이렇게 뭐 증권사 계좌 트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좀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또 많고 또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주식 투자라는 게 결코 만만한 그런 건 아니니까 항상 각별히 그 투자하시기 전에 그 사전 조사 내가 투자하는 게 어떤 건지 나랑 맞는 건지 이런 또 기업은 제대로 이렇게 된 건지 이런 것들을 항상 사전 조사하셔서 투자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식 공부할 때 제일 좋은 게 저는 좀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알려진 그런 책들 이렇게 뭐 물론 이제 저도 책을 내긴 했지만 그런 이 주식 투자와 관련된 그런 이제 책들을 많이 읽어보세요. 책에 또 정답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의 경험을 다 받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꾸준하게 그런 내용들을 좀 습득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은 결과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좀 주식시장이 좋은데 이런 수익을 좀 잘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어느 때보다 좀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